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시대 비교하는 원래 우리 그 교육 강의 목표에서 시대 비교 정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아주 기초 개념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간지학으로 돌아오는 어떤 그런 내용하고 격용설 비교. 혹시 제 책이나 뭐 다른 텍스트를 좀 보셨어요? 그 부분에, 앞부분에 일러두기가 한 50여 페이지, 누가 책 가지고 있는 분 있으면 그 책의 그 앞부분에 그 일러두기가 한 48페이지 정도 돼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카피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왜냐면 개념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보니까 그 클래식도 안 하셨고, 고전도 그렇게, 고전 텍스트로 쓸만한 그 책을 갖다가 안 하시고, 이제 다양하게 뭐 선생님들이 제일 이 학번이 제일 비극적 학번이라고 누가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이게 개념이 처음에 이제 개념부터 워낙 차이가 많이 나게 접근이 돼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 나가는 작업이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고 번거롭지만 중요한 그런 어떤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시간을 갖다 이제 좀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때까지 그렇게 제가 이제 이 강의는 제가 7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한 22년 정도 이렇게 강의를 이제 수많은 어떤 그룹을 상대로 이렇게 강의를 해왔었는데 여러분처럼 사실 이제 좀 이렇게 흥크러진 개념이 막 흥크러져 있잖아요, 지금요. 이런 어떤 경우에는 어느 게 지금 제일 빠른 지름길이겠느냐. 제가 이제 짬날 때마다 고민해봤는데, 그렇게 이제 그동안 배우신 거 다 그렇게 지우시라고 하면 이게 또 엉망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개념의 어떤 차이점들을 제가 쭉 이제 좀 나열을 해드리고, 그때도 지난 우리 첫 시간 때도 그런 데도 좀 시간을 좀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어떤 강의 목표는 이제 간지학으로 되돌아오라는 거죠. 간지학으로. 여기에 비중을 두고 이 간지학으로 왜 되돌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앞부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부분하고 쭉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개념의 함정이나 착오가 있다 하는 것을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죠. 그냥 빨리빨리 여러분이 뭐냐면 소위 우리가 학이 있고 술이 있으면 술을 배워가지고 그죠? 빨리빨리 써먹는 걸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좋겠는데, 이제 그 논리 전개가 이렇게 되려고 하면 처음에 이제 개념이, 여러분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제가 정리해드리는 그 개념을 한번, 새로운 어떤 개념으로서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주셔야 제가 뒤에 이걸 논리를 이렇게 확장해 써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지난 시간에도 좀 해드렸죠, 그죠? 그랬는데 대부분 다 해드리고 나면 그 순간에는 그래 말 된다 이렇게 해놓고 돌아서면 금이 목을 하고 이렇게 그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누가 한번 누가 뚜껑을 팍 제가 설명드린 걸 차려치면 수업 안 들어오신다니까요. 실제 프로들은 딱 하루면 원 포인트 레슨에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집을 우리가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프로들은 어떤 이런 이걸 축으로 우리 짓는다면 그거 말고도 이렇게 축을 세워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딱 한 번만 이렇게 방향 제시만 해주면 스스로 뭐냐면은 그 전의 것들의 구성을 스스로 재구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단계를 밟아왔는지를 제가 잘 모르니까 그 부분을
할 수 없이 이게 벽돌 쌓기부터 다르다는 거죠. 우리 기존의 어떤 그 벽돌 쌓기하고 제가 그 남들 정리한 어떤 벽돌 쌓기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니까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어느 말이 맞느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숙고를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87년도에 밤새고 이렇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던 시절에 금하고 목하고가 금하고 목이 이게 뭐 같은 거다는 거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금하고 목이 같다 이러면 저또 무슨 또 사기 치려고 하는 그게 금과 목이 여러분들 처음에 다르다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서로 뭐 상극 관계로서 그렇게 하는 뜻인데 옛 사람들의 어떤 말을 우리가 심하게 우리가 곡해내서 해석했기 때문에 생긴 오류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음이다, 양이다 이렇게 하면 보통 뭐 모든 텍스트에 보면은 뭐 음은 뭐 여자에 속하고 양은 남자에 속하고 또 뭐 양은 하늘에 속하고 음은 땅에 속하고 이렇게 배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하는데 이러한 표현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라 옛 사람들이 표현해내는 것은 이렇게 운동이에요, 운동. 결국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운동하는 것이다. 살아 움직이는 것은 즉 생명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운하고 동한다 이거죠. 운동한다. 그래서 이 운하고 동하는 것이 운하고 동하는 것의 패턴을 크게 이분하자면 크게 두 개로 쪼개자면 양과 음이다 이거죠. 양과 음. 크게 쪼개면 양과 그 다음에 저걸 조금 더 뭐예요? 미세하게 쪼개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좀 더 우리가 쪼개면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되죠, 그죠? 그다음 이걸 더 쪼개면 어떻게 돼요? 더 쪼개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땅바닥에 지지에 펼쳐진 기운으로 표현한다면 인묘, 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자, 이게 전부 다 뭐냐? 시간부호라는 거죠. 시간부호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단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목화토금수를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하고 언급했지만 이 오행이라고 할 때 그 행자가 무슨 행자예요? 그렇죠. 나아갈 행.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큰 목표를 보면은 여러 무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무리지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목화토금술 준 건 이건 뭐냐면 원소를 말하는 게 아니다. 나무와 불과 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어떤 운동성은 5단계로 분류해 볼 수 있다. 5단계로. 그 말을 이제 우리가 오소가 아니고 오행이로 된 거죠. 이게 결국은 시간부호라는 거죠. 행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시간부호에 의해서 결국은 천지 만물은 뭐예요? 목행하고 목행을 마친 연후에 화행하고 화행을 마친 연후에 토행하고 금행하고 수행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행이 뭐냐? 목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천지 만물이 이렇게 자기 개성과 기질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닫혀 있다가 힘의 어떤 균열을 쫓아서 이렇게 쭉 비집고 올라온다는 거죠. 비집고 올라오는 이 운동 단계가 무슨 운동? 목행. 그 다음에 음의 압력이 더 약화돼서 음의 압력이 더 약화되니까 확 벌어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벌어지는 운동이 화행.
치열하게 벌어지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치열하게 벌어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이렇게 더 막 계속 치솟고 있다면 뭐예요? 화행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계속 화행이잖아요. 막 벌어지고 막 이렇게 치솟아 오르면. 근데 더 벌어지지 않고 우리 식물들이 보면 늦여름에 이러면 뭐예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벌어진 상태로 자기 개성과 기질이 벌려놓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가만히 머물러 있죠. 요 단계가 토행. 토행 이후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오르기는커녕 밑으로 내려오고 떨어지고 열매 맺고 굳어지는 운동이 시작되죠. 그죠? 이 굳어지고 떨어지는 운동이 무슨 행? 금행.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만물이 와서 어떻게 해요? 외부적인 대사 활동을 멈추고 씨앗 상태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수행. 수행은 그렇게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운동 단계의 성질이 많이 드러난 사물에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갖는 성질이 뭐예요? 곡직이죠, 곡직. 곡직지성이라는 게 뭐예요? 압력이 약한 곳을 향해서 쭉쭉쭉 이렇게 내밀어 가는 것이 이 곡직지성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화는 뭐예요? 그렇게 염상이 뭐예요? 불꽃처럼 치솟아 오르는 거, 그죠? 치솟아 오르는 거. 그 다음에 토는 말해서 뭐라고요? 그 가짜가 무슨 가짜예요? 심을 색은 거둘색. 심고 거두는. 즉, 양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뭐예요? 그것을 되돌리는, 거두어들이는 작용. 그게 가색이네. 토활 가색이라. 그죠? 그게 이제 옛사람들의 글이 이제 첫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많은 왜곡을 거쳐서 우리가 해석하기 시작함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응용을 하거나 확장을 못하게 된 거죠. 옛사람 말이 틀리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가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금은 종혁지물이죠. 그죠? 종혁. 그래서 이미 뭐냐면 딱딱하고 굳은 경강의 성질이 발생해서 형태를 짜놓으면 짜놓는 대로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 그죠? 종혁지물이죠. 그 다음에 종혁지물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윤활기가 뭐예요? 밑으로, 전부 다 내려앉아서, 외부적인 활동을 멈추고 있는 그런 상태. 이게 윤이라는 거죠, 윤. 자, 이렇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그 오행이라는 말은, 이 모카토우소라는 것이, 금은 말 그대로 쇳덩어리를 말함이 아니요. 쇳덩어리를 말함이 아니요. 목은 무엇을 말함이 아니다.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천지 만물이 우리가 사람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갑돌이가 갑순이를 꼬신다. 그때 뭐예요?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드러내지 않고 다 가슴에 묻어두는 것은 무슨 행? 수행. 그죠? 밖으로 안 드러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살짝 연애 편지도 써보고, 그냥 손수건도 떨어뜨리고 이게 뭐예요? 목행. 그 다음 둘이서 이제 막 그냥 사랑에 불 붙었다. 불 붙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화행이고. 불은 붙었는데 이제 더 이상, 매일 아침에 그냥 잘 잤어, 잘 지내 하면서 애정을 표현하지만 더 이상 더 치열해지지 않는 상태가 토행. 토행 다음 뭐예요? 이제 서서히 뭔가 마음이 균열이 생기면서 서로 멀어지려고 하는 운동. 멀어지려고 하는 그 기운이 생기는 거. 사랑이 식어간다. 이게 무슨 행? 금행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서, 서로 마음을 드러낼 것도 없고 거둘 것도 없는 상태. 이게 수행.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 오행이라는 것은 자연의 운동 단계를 동작과 기운을 어떻게 해요? 단계별로 쪼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양운동, 음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기운이 많이 드러난 사물, 현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배속될 수 있다는 것이지 음양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자, 콧구멍에서 숨을 내쉰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덜 마십니다. 그러니까 음양은 하나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사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게 자기 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숨을 내쉬는 건 뭐 발산 운동의 수름이에요. 발산이니까 무슨 운동? 양운동. 그걸 도로 주워 담으니까 수렴이니까 음운동.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결국 이렇게 크게 쪼개면 양운동, 음운동. 그 다음 좀 더 간략하게 분류하면 추나 추동. 그 다음에 그 단계 중간 단계를 요 단계를 설정해 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5행 5단계의 운동. 요건 무슨 행? 몇 행? 청가는 10행.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12행. 12행 간단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갑을병정무는 다 양운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책을 배울 때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이고 병은 양이고 음은 정은 음 이렇게 배우죠, 그죠? 근데 뭐냐면 큰 운동선 속에서는 보면 갑을병정무가 다 무엇이고 다 양운동이라는 다 양운동. 그러니까 을을 보면 이거 뭐 여러분이 물론 그 간지의 차서에 의해서 양음으로 매긴다면 음운동이지만 크게 봐서는 어떤 운동 속에 있어요? 양운동 속에 있는 갑을병정무가 다 양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경신인계가 다 음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 청간합을 어떻게 해요? 크게 양하고 음하고 짝을 짓잖아요. 그죠? 그죠? 요렇게 짝을 지어나가죠. 그죠? 이렇게 짝을 짓죠? 이게 요 놈이 큰 단위의 양 속에 있고 경이 양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무슨 운동 속에? 음운동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을 보고 이게 무조건 양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임도 마찬가지죠. 임은 뭐예요? 비록 그 순서에 의해서는 그 양의 성질을 가지지만 어떤 속에? 큰 음운동 속에 있잖아요. 그죠? 음운동이 많이 실현돼 버린 정도로 음이 진행된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옛날 사람들의 그 어떤 우리가 간지든 오행이든 이런 문자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삐집고 올라가는 놈이 무슨 운동? 목운동. 그 다음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내려오르는 운동이 뭐예요? 금운동. 그렇게 이게 목하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무라고 하는 것이 땅바닥에 불이 놀고 물이 놀면 땅바닥에 불이 놀고 물이 놀면 그러면 뭐 어떤 목의 성질이 생겨난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땅바닥에 불이 놀고 물이 난다는 것은 뭐냐면 자 봄이 왔다. 자 봄이 오니까 천지가 어떻게 해요? 추워진다, 따뜻해진다. 그 양기가 땅에 내려온다, 하늘에 매달려 있다. 땅에 내려오니까 땅에 파고 들어오죠, 그죠? 땅에 파도 이 수가 어떻게 해요? 수는 에오스하고 지가 같이 얹어 있는 운동이잖아. 근데 그걸 못하니까 뭐예요? 봄에는 뭐가 피어난다? 그렇게 아지랭이 피어나는 게 뭐예요? 수가 지 고유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아지랭이로 마르잖아요. 자, 이렇게 하니까 봄의 어떤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때 어떤 게 만물이 어떻게 해요? 말라 죽는다, 소생한다. 만물이 소생하는 소생지기, 갇혀있다가 튀어나오는 이런 운동이 뭐예요? 목운동이라는 거예요, 목운동.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화가 위에서 놀고 수가 밑에서 놀면 어떻게 돼요? 차가운 기운은 한기는 땅에 내려오고 열기는 뭐예요? 위에서 땅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나무가 마른다 아니면은 더 자라난다. 마르는 작용이 오죠, 그죠? 마르고 굳어서 무거워서 내려오는 이런 동작이 발생하는 게 금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금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도끼로 나무 찢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런 어떤 주변의 환경, 화가 밑에서 노느냐 수가 밑에서 노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런 기운이 조성되고 무엇의 차이만 있다? 방향성 차이만 있는 것이라는 거죠. 금이나 목이나가 방향만 다른 거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불하고 물도 마찬가지죠, 그죠? 불하고 물도
여러분이 다르다 생각하지만, 물론 다르죠. 다르긴 한데, 어떻게 해요? 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위로 오르는 거, 수라고 하는 것이 밑으로 내리는 거. 여기 둘 다 뭐냐면 성질만 다른 거다는 거죠. 수는 뭐냐면 내리면서 모이잖아요. 그죠? 화는 올라가면서 번지고, 이 방향성 차이를 의미하는데, 팔자 안에 좌우상충 이런 게 탁 나오면, 야, 이거 축 맞아가지고 무조건 나쁘다. 이런 식의 그 사주 해석을 가게 되는 것이 매우 뭐냐면 위험한 해석이다. 이해되시죠? 천간합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서 본다면 자, 갑기가 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갑기가 합을 하면 우리가 토로서 토의 성질을 갖다가 부수적으로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보는데 왜 그렇대요? 왜 그래요? 그런 책이 안 나오던가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갑을 무엇으로요? 갑을 그러니까 사물의 운동으로 이해를 해보라는 거죠. 사물의 운동으로. 그러니까 사물의 운동으로 비유하면 이게 계절적으로 뭐예요? 초봄이죠. 초봄. 그 다음에 기는요. 초가을이나 늦여름에서 초가을이죠. 그죠? 그래서 늦여름, 그래서 즉,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뭐예요? 틈만 생기면 이렇게 삐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초가을에 뭐예요? 늦여름과 초가을의 기상에 에워싸여 지니, 갑이 숙인다는 거죠. 그죠? 갑이 숙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글자로 이해하려면 그 지지의 미자를 보세요. 미자를 보면, 음력으로 6월 염천이죠. 6월 염천? 염천의 끝부분에 이르면, 여러분 12운 성상으로 갑목이 미를 만나면 뭐가 돼요? 임묘하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미자에 원래 자원의 양쌤, 여러분 2일 돕다면, 남목자에다 뭘 질러놨어요? 이렇게. 하나를 질러놨죠. 그죠? 즉, 모분동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어떤 작용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말이죠. 그죠? 그럼으로써 갑이 뭐냐면 지 성질을 드러내지 못하고 숙이는 거. 그래서 토가 무엇을 에워싸고 모군동을 에워싸는 어떤 이런 걸 기운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라는 거죠. 멈추죠. 그러니까. 목이 지 성질을 못 부리니까. 미를 만나서.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기의 성질을 그대로 땅에 옮겨놓은 것이 미와 같은데, 물론 오중에 있는 기토도 천간에 있는 기의 성질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지만, 기가 땅바닥에 그대로 내려앉아 있는 것이 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목이 미를 만나 자기가 뭐예요? 갖는 고유의 운동성을 부리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드러난 기운으로 이렇게 보면 갑은 뭐예요? 천둥번개와 같은 거죠. 그죠? 천상 물후로 봤을 때 하늘에 드러나 있는 게 이게 번개가 빵 치면 어떻게 돼요? 빵 치면 이 대기 중에 있는 이 기토는 뭐냐면 뭐와 같으냐면 이 구름으로 치면 우리 물방울들이 이 갑을병정무의 성질을 얻은 걸로 쭉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갑의 성질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물이 자기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갑의 기상이 만나면 이거 살짝 빠져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그 다음에 묘에 이르면 뭐예요? 아지랭이 피어나듯이 확확 올라오죠. 만춘이니까 초여름에 어떻게 돼요? 확 날아가죠. 그죠? 그래서 더 이상 발산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자리가 이게 뭐예요? 구름과 같은 모양으로 있죠. 그죠? 이 무엇의 성질을 얻어서 더 이상 튀어나가면 계속 화의 성질이겠죠. 멈춰있는 성질은 뭐예요? 무의 성질이죠. 그죠? 그러니까 물방울이 무의 성질을 얻어서 이루고 있는 모양이, 그죠? 그 다음에 그게 구름이 어떻게 해요? 점점 두터워져요? 얇아져요? 이렇게 두터워져 있는 어떤 기상이 기와 같은 것이다.
여기에 뭐가 발생하면 감목이라고 하는 것이 감춰져 있다가 팡 튀어나오니까 이게 뭐냐면 벼락과 같은 벼락. 우레라고 그 책에 나와 있죠. 우레가 치면 어떻게 돼요? 우레가 치면 전기에 물론 우리 작용이 자연과학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 벼락이 쳐서 이 기토는 뭐냐면은 대기 중에 있는 질소하고 같은 질소. 그러면서 벼락을 치면 뭐예요? 질소하고 산소하고 그죠? 화학 반응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이 대기가 대기 속에서 NO2로 질소 산화물이죠. 질소 산화물. 그죠? 다량의 질소 산화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위로 날아가요. 밑으로 다시 내려와요. 내려와서 우리 비료하면 무슨 비료? 요소, 질소, 그죠? 질소라고 하는 것이 토의 성질을 크게 다시 얻게 하는 어떤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상무르 자연에 드러난 여러 가지 현상들은 하나의 현상이고 비유한다면 자연에 사물이 드러난 것끼리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런 것에 비유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자들이 처음에 다 어디서 나와요? 자연에서는 자연, 그죠? 이게 자연과 그 다음에 무엇을 운동 이것을 본따서 이런 간지 글자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간지의 어떤 그 매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시면 전에 한번 책 제목 말씀드렸나요?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안 했어요?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이게 이문규 씨가 서울대 교수일 겁니다. 아마. 이문대 교수. 이 책을 한번 여러분이 갑작을 축이 어디서부터 출발했구나. 갑을 왜 그날 갑이라고 정했을까? 이런 걸 알아보시려면 이 책에서 이제 천상을 관찰하고 그 목성 주기에 의해서 12년간 이렇게 간지 배속을 하고 했던 여러 가지 원리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보시고 안 그러면 더 오래된 책이 한데 역법의 원리 분석 이거는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우리 간지를 먹여 나가는 것은 역법의 원리 분석이라는 책인데 이건 이은성 씨라고 연세대 천문학과 교수입니다. 아마 이 책은 오래돼가지고 아마 시중에서 구하기 어렵고 이 책은 좀 돌아다니긴 하던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론적으로 제대로 좀 공부를 하시고 싶으면 달력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냐부터 알아야 될 거잖아요. 도대체 간지란 놈이 어떤 구멍에서 나왔냐, 뭘 근거로 해서 나왔냐 그런 걸 제대로 좀 알고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제도권에서 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로컬에 그렇게 아무리 손님 많은 프로들하고 비교를 서로 당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돈벌이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도 좀 제도권에서 정말 제대로 그 과정을 제대로 밟아왔다. 이게 결국 뒷날의 내공, 결국 학문적 내공이 되는 것이고 학문적 내공이 있어야 얼마든지 로컬에서 여러분이 응용을 해서 크게 확장해 갈 수도 있고 또 학술적으로도 여러분이 키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요 어떤 대전제, 자연과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다. 기왕 이제 우리가 간합을 손을 댔으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자, 그러면 을하고 경은 뭐가 된다고요? 금이 되죠, 그죠? 자, 을하고 경이 만나서 금이 되는 이유는 뭐냐? 갑 뒤에 있는 걸 따라서 되는가 보다. 처음에 외울 때 이렇게 외우죠, 그죠? 갑기가 토가 되니까, 이거는 을경은 뒤에 있는 놈의 오행을 따라서 금이 되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외운다. 이러면서, 저 알아시는데, 일단 그렇게 외우면 나쁘지 않아요. 예, 나쁘지 않은데. 자, 을은 계절적으로 뭐예요? 계절적으로. 예, 그렇죠. 늦은 봄이죠, 그죠? 늦은 봄. 자, 만춘에는 뭐예요? 개화. 꽃이 피죠, 그죠? 나무에 이렇게 꽃이 피어서 이렇게 자신의 기운이 어떻게 화들짝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화들짝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 자리에 꽃 아래 보면 뭐가 있어요? 꽃수술 있죠. 그죠? 꽃수술. 그죠? 이 꽃수술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드디어 이제 외부적인 것과 소통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거예요. 거기에 경은 계절적으로 무엇이다? 초가을. 그죠? 경이 초가을. 신이 뭐예요? 늦은 가을이잖아요. 그죠? 늦은 가을. 그러니까, 초가을의 기운이 어디에요? 이 자리에 머무르니까 그 꽃핀 자리에 뭐가 맺힌다? 열매가 맺히죠. 그죠? 이렇게 견강한 기운이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에? 이게 결실이든 결실, 맺을 결, 열매, 실 때 무슨 성질을 얻은 것이다? 금의 성질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금이 목을 에워 싸는 거거든요, 사실은. 금의 기운이 에워 싸서 무엇은 어떤 성질을 얻는 것? 단단하고 굳어지는, 즉 위기, 즉 외부적으로 쌓여진다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제 제가 이걸 해드렸냐면, 자, 간지 구성이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연월일시라고 합시다. 자, 이 경우에 을경금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돼요, 안 돼요? 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고 고민할 게 없잖아요, 이게. 이런 자연의 운동과 성질을 옛 사람들이 보고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거듭하여 있는데, 자, 경이 왔다. 자, 요게 합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이삭이 막 펴 있는데, 배이삭이 막 펴 있는데, 가을바람이 불면 어떻게, 이 배이삭마다 다, 결실을 맺어요? 아니면 다 그냥 그대로 하나만 짝을 지어요? 다 맺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이거는 뭐 합이 불화가 어쩌고 뭐 쟁합이 어떠고 투합이 어떻고 막 온갖 거 다 배우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끝에는 결론은 뭐냐 그러면 뭐 글씨 오시더라. 이는 하나 뭐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 출발부터 우리가 잘못 공부해서 그래요. 완전 잘못이라는 건 아니지만 원래의 큰 어떤 개념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꿰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옛 사람들은 분명히 문자를 남겨줬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해석을 잘 못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 합이 되니 안 되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연구하는데 연구할 게 뭐 있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